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어드밴스반 강사 한상엽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룸DB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DB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코드에 적용시키는 법까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드는 메모장 어플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 관한 코드들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오늘 마저 작성할 것은 이제 원래 작성해 놓은 메모를 수정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할 거고, 그 뒤에 이제 룸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코드 작성부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저번 시간에 작업하던 그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메모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작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이제 리사이클 어댑터에 이제 그 홀더 클래스 내부에서 아이템 뷰에 set on click listener 이 부분이 아직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이제 코드 작성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뷰가 눌렸을 때, 아이템 뷰가 눌렸을 때 하고 싶은 일은 업데이트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이용을 했었죠. 그 add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액티비티의 그 컨텍스트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는 이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맥락 같은 건데, 현재 어디서 모든 동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 리사이클 어댑터에서의 컨텍스트, 아이템 뷰의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얘가 컨텍스트 형식인데 이제 액티비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캐스팅을 해줄 겁니다. 코틀린에서 캐스팅을 할 때는 as 키워드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the activity 라고만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캐스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또 인텐트도 가져와야겠죠. 현재 화면에서 디테일 액티비티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인텐트이기 때문에 이제 인텐트도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원래 메인에서 딴 걸로 넘어갈 때는 이 인텐트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this를 적어줬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컨텍스트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여기다가 우리 그 캐스팅 해놓은 컨텍스트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액티비티인 디테일 액티비티를 넣어줘야겠죠. 클래스.java 뒤에 붙여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메모를 또 동일하게 넘겨줘야겠죠. 그 이제
디테일에서 현재 얘가 이제 새롭게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수정이 되는 상황인 건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인텐트를 put extra로 메모 값을 넘길 거예요. 근데 이제 인설트를 할 때 썼던 그, 그 엑스트라, put extra 이름과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도 이제 새로운 메모를 추가할 때 이제 그냥 이런 이름으로 이제 put extra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동일한 이름으로 갈 겁니다. 이름 꼭 같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제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잘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해주면 됩니다. 컨텍스트 점 여기 바로 나오죠. start activity for result 해서 첫 번째 인자는 인텐트 집어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자는 리퀘스트 코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냥 인설트로 넘어갈 때는 리퀘스트 코드를 99를 썼었는데 업데이트인 경우는 100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줄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아이템 뷰의 set on click listener는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이템 뷰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인텐트로 넘어가겠죠. 리퀘스트 코드 100을 가지고. 그래서 디테일 액티비티를 갔다가 다시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가 종료되면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 on activity result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 result OK로 가겠죠. 이때 리퀘스트 코드가 100인 경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 메모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작성된 시간만 한번 새로 고침하는 것처럼 여기 다시 집어 넣어 주시고 helper.update 메모에다가 메모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세 줄은 이거는 이제 새로 고침하는 코드죠. 새로 고침하는 이 세 줄을 그대로 이쪽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예, 이제 이것만 해주면은 우리가 만드는 메모장 앱이 전부 완성이 된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실행을 누르면은 가상 머신이 켜지면서 네, 이렇게 다 잘 나오게 됩니다.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뉴 메모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잘 적용되죠. 또 하나 뉴 새로운 메모가 저장이 되는 것도 잘 되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삭제가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SQLite를 활용한 자체 DB를 가지는 메모장 앱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SQLite가 아니라 룸을 사용해서 바꿔보는 일을 할 겁니다. 자, 룸이란 이것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이론적인 것도 막 되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룸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바로 코딩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룸은 이제 ORM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ORM은 Object Relational Mapp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객체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변환하는 기술을 OR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다면 사실 그 쿼리를 다 작성을 해서 이용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SQLite를 사용했을 때는 그 쿼리들을 정확히 다 이해하지 않고 잘 몰라도 간단한 코드들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룸 라이브러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간단한 예시인데, 이제 코드의 클래스 파일에 ORM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쿼리로 변환해서 테이블이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라는 클래스 파일을 이제 변환을 시켜줘요. ORM을 이용을 해서. 변환되면은 바로 SQLite에 이제 뭐 create라는 명령어 이제 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DB에 알아서 저장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SQLite를 코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이 룸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개념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달아서 이제 뭐 코딩하러 가봅시다. 바로 코딩하면 됩니다. 일단 간략히 목차를 적어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 일단은 네, 다시 아까 그 프로젝트를 열어 볼게요. 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앱이 조금 아깝고 이것도 따로 저장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닫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사본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프로젝트를 닫게 되면 현재 그 메모가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 리스트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 경로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윈도우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경로를 붙여 넣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리스트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메모라는 앱을 이제 만들었죠.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냥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룸 메모로 하겠습니다. 룸 메모로 하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Open an existing project 이걸 눌러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에 내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들어있는데 룸 메모를 눌러줍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새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은 잠시 기다리면은 이제 그래들 빌드가 다시 진행되면서
작업한 게 다 나오죠. 다만 몇 가지 조금 건드릴 게 있는데 이름을 조금 바꿔줘야 편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앱의 이름이 겹치게 되면은 설치하면서도 이게 서로 바뀌게 되니까 새로 설치가 안 되고 같은 이름으로 설치가 되면은 계속 덮어 씌워지게 되니까 이제 앱의 이름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앱 이름은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위쪽에 여기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바꿔줄게요. 자, 그럼 어디서 바꾸냐? 이 리소스 폴더에서 values 가면은 스트링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유일하게 저장된 앱 네임이 이제 메모인데 얘를 이제 룸 메모로 바꿀게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음에 여기서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빌드 그래들에 앱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패키지 명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룸 메모로 바꿀게요. 이 빌드 그래드를 건들게 되면은 항상 이 싱크 나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뀐 게 적용이 되게. 그리고 다음에 이 패키지 이름까지 맞춰 줄게요. 여기 패키지 네임에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로 가보시면 리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네임 패키지 눌러주시고 이것도 룸 메모로 바꿔줄게요. 리팩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밑에 요거 뜨지만 바로 두 리팩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은 전부 다 바꿔준 거예요. 이제 모든 파일들 기본으로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패키지가 전부 우리가 새로 바꿔준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 바꿔줬으면 이제 첫 번째 할 일인 빌드 그래들 이 모듈 앱 단에서 앱 쪽에서 우리가 건드릴 것들을 조금 플러그인도 추가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코틀린 KAPT라는 건데 이제 이게 해주는 게 그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골뱅이를 쓰고 그런 간단한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KAPT라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그래들에서 추가를 해주고 또 추가를 해줘야 하는 게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복사가 안 되네. 제가 이거 PPT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일단 넣어놨어요. 혹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편하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 뭐 따라 치셔도 되고요. 먼저 룸의 버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안드로이드 x 룸 하고 룸 런타임
이렇게 달러 표시하고 룸 버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kapt 하고 안드로이드 X 룸 하고 룸 컴파일 똑같이 룸 버전 적어줍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적어주시고요. 다시 싱크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룸을 사용할 준비는 전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룸 클래스를 한번 새로 정의하러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거니까 작업하는 이 패키지에서 새로운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룸 메모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게요. 네, 이렇게 지금 룸 메모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이 위에다가 entity라는 이제 그 골뱅이 표시를 하고 entity를 적어주면은 자동 완성을 해주면 이게 알아서 임포트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엔티티를 하고 테이블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라서 테이블 이름으로는 ORM 메모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데이터 클래스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간단하게 다 해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각각의 인자들을 하나씩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작성하고 이걸 임포트를 시켜주겠습니다. 다음에 옵션으로 오토 제너레이트를 true로 만들고요. 어떤 걸 프라이머리 키로 할 거냐? 바로 넘버입니다. 넘버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 줄게요. 타입은 롱 타입으로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로 변경돼서 이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간 줄이 안 생겨요. 두 번째 이제 타입으로는 타이틀이 필요하죠. 타이틀은 스트링 타입이고요. 다음 걸로는 컨텐트, 마지막으로 데이트 타임. 얘는 롱 타입이고 기본 값으로 0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라서 이 전부 다 변수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serializable을 상속받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각각을 이 컬럼 인포라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게 각각 하나의 컬럼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 데이터 클래스를 이용하면 그렇게 안 해줘도 다 잘 작동을 해서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모 클래스는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룸 메모 클래스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룸 메모 DAO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겠습니다.
똑같이 패키지에서 코틀린 클래스 이거 눌러주시고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할게요. 이제 이름은 룸메모 DAO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알려드리자면,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DAO가. 이게 그 쿼리들 있잖아요. DML 쿼리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셀렉트나 인설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애들을 이제 실행하는 메소드 모음이 이제 DAO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해 놓은 그 룸 메모 DAO 점 해서 뒤에 뭐 인설트나 셀렉트나 업데이트 이런 걸 전부 다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 어노테이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있고, 보시면은 이제 엔티티 있었죠. 엔티티 있었고, 컬럼 인포도 잠깐 얘기를 드렸고, 프라이머리 키 이용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 DAO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줬죠. 그 위에 DAO를 적고 임포트를 시켜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 것들은요, 아까 DAO 안에 그 insert, update, select, delete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애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get all이 select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mutable list 룸 메모 클래스 타입을 이제 리스트로 가지는 애들을 반환을 해줄 건데, 여기서 뭘 어떤 동작을 할 거냐, 쿼리를 실행을 할 거예요. 테이블에서 전부 가져오겠다. select 별 from orm memo, 이렇게 이 ORM 테이블, ORM 메모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모든 정보를 가져오겠다를 이 getAll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저 동작을 실행을 해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설트를 해줄 거예요. 인설트는 이제 룸 메모 타입 클래스 타입을 받고요. 이것도 위에 어노테이션으로 인설트를 적어 주시고 옵션을 하나 설정해 줄 거예요. 이제 PPT에도 해놨지만 보시면 이 옵션이 하나 있잖아요. on conflict replace. 중복 시 수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중복은 그냥 같은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걸 판별하는 거는 같은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확인을 하겠죠. 만약 같은 게 새로 인설트가 된다 하면은 그냥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replace는 적어 주시고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room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room 적혀 있는 걸로 이제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onConflict 옵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get all이 select고 insert 했고 업데이트까지 insert해서 처리를 해주고 delete 남았죠. 이제 delete import 해주시고 이렇게 인자로 룸 메모 클래스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이제 룸 메모 DAO 인터페이스도 작성이 끝나요. 간단하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실제 DB가 저장되는 그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이것도 이제 코틀린 클래스로 패키지에다가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룸DB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추상 클래스이고 이제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받을 겁니다. 어라라 네, 이거 빨간 거 임포트 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옵션으로는 entities 해서 array of room memo 하고 버전 하고 export schema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요. 얘네가 각각 뭐냐? 이제 룸 라이브러리가 사용할 그 클래스 목록을 이제 엔티티에다가 적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옵션인 버전, 그냥 몇 번째로 쓰는 거냐 해서 그냥 어차피 버전 변경 없을 거고 첫 번째로 작성해 주는 거니까 버전에 1을 적어준 거고요. 이 export schema 이 부분은 얘가 true일 때 이 스키마 정보를 파일로 출력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안 쓸 거니까 그냥 false로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서 옵션을 이렇게 줬고요. 안에다가 추상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전부 다 끝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메모 클래스를 룸 메모 클래스로 바꿔주면서 이제 새로 초기화하는 부분들만 간단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리사이클 어댑터를 건드려 볼게요. 어댑터에서 제 컨트롤하고 R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창이 위쪽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 메모를 전부 찾아줘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옵션인 매치 케이스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아래쪽 걸로 바꾸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어떤 애들을 바꿔줘야 하냐면 메모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얘네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바꾸고, 이거는 아니죠, 넘어가고, 이제 메모 클래스니까 룸 메모 클래스로 바꿔주고, 아니고 여기만 또 이렇게 바꿔주면은 완성이 되죠. 메모 클래스를 전부 룸 메모 클래스로 바꿔줬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SQLite를 사용할 게 아니라서 이제 헬퍼 부분도 수정을 해줄게요. 어떤 타입이냐, 룸 DB 타입이고 초기화 해줄 거니까 이 너를 허용해서 너를 집어 넣어 줍시다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SQLite가 아니라서 이런 사용법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주석 처리하고 있는 거는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 이거 눌러주시면은 그 줄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해제도 똑같이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삭제하는 부분을 새로 작성을 해줄게요. 헬퍼 룸 메모 다오 물음표 왜냐면 전부 다 너를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딜리트 하고 M 메모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딜리트 하는 부분을 새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따로 처리해 주는 게 없어서 이제 다른 파일을 조금 건드려 볼게요. 다음은 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에서 룸DB를 사용하는 것. 자, 일단은 이 부분부터 헬퍼부터 다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룸 DB 클래스고 널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 헬퍼 연결해주는 부분 위에서 초기화를 해서 DB를 생성하겠습니다. 얘를 생성할 때는 이제 룸 클래스에서 이거 룸도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빌더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옵션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컨텍스트랑 이제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B의 이름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냐, 저는 룸 메모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붙는 게
또 메서드가 allow main thread query를 적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또 빌드까지 해 주시면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빌더가 어떤 것들을 받는지 인자들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DB가 생성될 액티비티의 컨텍스트, 이게 첫 번째 인자고요. 두 번째 인자가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마지막 인자가 DB의 이름,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준 allow main thread query는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져요. 왜냐면 원래 이 쿼리를 처리하는 게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다른 이제 뒤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적어주지 않으면 비동기 작업, 그러니까 코르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런 비동기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줘야 돼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옵션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빌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또 여기서도 컨트롤 R 누르고 메모 클래스들을 전부 룸 메모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전에 이 make 더미 데이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지워 줄게요. 그리고 자,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이거를 바꿔줍니다.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이것도 메모를 룸 메모로 바꿔주고, 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빨간 줄들을 하나하나씩 다 고쳐봅시다.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것은 인자의 수가, 생성자 인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인자로 숫자, 넘버가 들어가는데, 이거 너를 허용해 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빈 메모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빈 룸 메모 클래스의 객체를. 그리고 나서 이쪽 셀렉트 메모, 이거를 다시 적어 줄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느냐, 어댑터의 리스트 데이터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 줄 거예요. 헬퍼에서 셀렉트를 해준 그 부분을. 그래서 헬퍼 룸 메모 dao 그 물음표 다 들어가요. 첫 번째 get all 메소드 해주고, 전부 넣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mutable list of를 집어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 줄들은 이쪽에 있죠. on activity result에서. 자, 그냥 이 사용법만 전부 다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자동 완성 애용해 주시고요.
이제 helper.roomMemoDAO.insert에 메모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새로 고침하는 부분도 adapter.listData.addAll 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추가를 해주겠다는 소리죠. 이거 뭐 기존에도 사용했던 거니까 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를 helper.roomMemoDAO.getAll 하고, 동일하게 이제 엘비스 그 대체해주는 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똑같이 쓰이니까 얘도 새로 작성해 준 걸로 대체를 해주겠고요. 이 업데이트 부분도 인설트랑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애초에 정의를 해줄 때 인설트에서 업데이트까지 처리를 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은 여기죠. 딜리트도 바꿔줄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빨간 줄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 액티비티만 건드리면 돼요.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컨트롤 R을 누르고 메모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바꿔주면은 끝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오류가 났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봅시다. 네, 여러분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빌드 그래들에서 이 룸 추가해주는 거에서 오타가 있었어요. 컴파일러예요. 같은 오류를 겪었을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만 고쳐주고 새로 싱크 해주시고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 실행이 완료되었고, 자, 룸 메모라는 이제 새로운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업데이트까지 잘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고 삭제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죠. 과제입니다. 이제 뭐 룸 이 세 가지 새로 만든 그 파일 새로 그 클래스들 코드를 전부 다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앱 있죠? 앱 사진 중에서 이제 제목은 어사인먼트, 내용은 던,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이게 나오게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4장 보내주시면 되고, 언제나 과제 제출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질문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